집으로 가는 길,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박철수의 조카라는 박민호.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정숙의 평화로운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30년 경력의 간호사 이정숙은 25년 전 돌아가신 환자 박철수로부터 8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환자는 생전에 가난했지만 사후 공장 부지가 재개발되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통해 자신을 끝까지 돌봐준 정숙에게 전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죽은 환자의 조카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민호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는 정숙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정숙 씨, 맞죠? 정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부터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박철수의 조카 박민호입니다. 삼촌 기억하시죠? 정숙은 긴장했습니다. 25년 전 환자의 조카라니. 당시 박철수 환자는 가족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형제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었습니다. 삼촌 장례식에도 안 오셨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때 몰랐어요. 삼촌이 돌아가신 줄 몰랐다고요? 부고는 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알았으니까 왔습니다. 삼촌 유산 말입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유산은 이미 처리됐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남인데 제가 혈육이에요. 박철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삼촌이 정신이 온전했을까요? 말기 암 환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박철수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으셨어요.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뭔 짓을 한 건지 모르지만 전 포기 안 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환자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환자는 분명 자신의 의지로 유산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변호사 김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박민호 씨는 이미 저희 사무실에도 연락했어요. 정말요? 네, 유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산이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쪽도 승산이 없진 않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철수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지만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 싸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박철수님을 어떻게 돌봤는지, 그분이 왜 선생님께 유산을 남겼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숙은 25년 전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는 환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환자의 차트, 간호일지, 모든 것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정숙은 밤늦게까지 기록을 뒤졌습니다. 199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 동안의 간호일지를 폭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숙이 얼마나 환자를 정성껏 돌봤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몇 명은 아직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증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언니는 정말 그 환자분을 가족처럼 돌봤어요. 퇴근하고도 병실에 들렀었죠. 맞아요. 환자분 드시고 싶은 것 있으면 언니가 직접 사다 드렸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삼촌은 외롭고 병든 상태에서 간호사에게 속아 유산을 빼앗겼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 말기 암 환자 유산 가로채나 80억 둘러싼 간호사와 유족의 전쟁. 정숙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정숙 간호사님, 환자를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저 환자를 돌봤을 뿐입니다. 80억이 목적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왜 환자가 당신한테만 유산을 남겼을까요? 정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온 자신이 이런 오해를 받다니. 병원 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정숙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정말 80억이나 받았대? 환자한테 잘 보이려고 했나 봐. 우리도 환자들한테 잘해야겠다. 유산 받을 수도 있잖아. 정숙은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던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간호사로서의 위치도 흔들렸습니다. 원장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이 간호사, 이 일로 병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정년 전에 사직하는 게 어떨까요? 정숙은 충격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헌신한 병원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원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언론이 계속 나오면 죄송하지만 사직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일한 30년인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정숙은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한편 민호는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박철수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후 정신감정은 불가능하지만 당시 의료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박철수의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유언장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민호 측에게는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공격했습니다. 정숙이 환자를 유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노인 환자에게 호감을 사서 유산을 가로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당시 정숙은 30세였고 환자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단순히 환자를 돌봤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정숙은 민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유산 무효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선 정숙과 민호.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정숙 간호사는 환자가 재산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접근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숙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박철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그 후에 발표됐어요.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민호 측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 측 변호사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박민호 씨, 당신은 삼촌 장례식에 왜 안 오셨습니까? 그건 25년 동안 삼촌 산소에 한 번이라도 다녀가셨습니까? 돈이 생기니까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정숙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정숙 측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철수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박철수의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왜 정숙에게 유산을 남겼는지, 왜 25년 후에 전달하라고 했는지 모두 설명돼 있었습니다. 판사는 민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 편지를 보고도 유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정숙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박철수의 유언은 유효하며 이정숙 간호사에게 상속된 재산은 정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정숙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항소할 겁니다. 정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민호 씨, 당신 삼촌은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손 한 번 잡아줄 가족이 없었어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당신 삼촌을 가족처럼 돌봤어요. 그분이 제게 유산을 남긴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에요. 정숙은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정숙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호는 처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작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이어집니다.